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여러분들 또 주말입니다. 요즘에 공기도 좋고 기온도 적당해서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 야외를 좀 가족들이 좀 나가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마음이 무거우시겠지요. 여하튼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중국인들 그 무비자 입국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전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무비자 입국은 국내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국내만 소란스러운다. 잘못하면 범죄인들이 많이 섞여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서 그 문제를 아주 큰 목소리로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애지중지 현지 베일에 쌓인 실세 중에 실세 김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지난번에 방송에 듣듯이 한미 그 관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아직도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통상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해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미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지 빈손 들고 가고 대책 없이 가가지고 결국 트럼프 코털만 더 건드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이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들, 범죄인들이 많은 이 입법부라든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애당초 기대한 게 국민들의 잘못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5년 두고 봐야 나라만 더 낭떠러지로 추락하지 더 나아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SNS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 그 특검 그거를 하다가 그 양평에 있는 그 면장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방송해드렸잖아요. 거기에 그분이 쓴 유서 아는 일, 기억 없는 일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하더라. 그냥 무언의 안팎 그냥 사람을 이하로 취급을 하더라. 해가지고 그 유서를 했는데요. 그 유서 쓴 일 그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나라 지금 현재 그 정치권의 국회에 일당으로 있는 190명이나 되는 일당으로 있는 민주당에서 그거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거 하겠습니까? 하려면요 국민의힘 그 의원들한테 제가 지도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거리로 나와요. 나와서 광화문에서 한 일주일만 집회를 해봐요. 싹 바뀝니다. 왜? 전애들이 그걸 제일 그 정치 상황으로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여러분들 광우병 때 그거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그래 저들이 하는 거,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뭐하는 그거 하는 행태, 그거를 다시 번복하면요, 바꿔서 하게 되면요, 정치권이 이 나라 행정부 달라집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에서 괜히 말만 그러고 뭐고 하지 말고 나와요 거리로. 전부 다 양복 벗어치고 잠바 입고 나와서
부르짖으라고요. 국민을 상대해서 하라고. 일주일만 해봐요. 일주일만. 그러면 많은 그 보수 측에 있는 사람이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겁니다. 응원도 많이 갈 겁니다. 근데 못해. 왜? 힘이 없겠죠. 또 그거 뭐 아무나 합니까? 예? 그 투쟁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그것도 그런 쪽에 좀 그래도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맨날 뭐 온신해서 양복만 입고 넥타이만 메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어떻습니까? 내 쑥스러워서 못 나오겠어.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오늘 여러분에게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국민의힘에서 그냥 질타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해라. 전면 재검토해라. 그거 옳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옳은 얘기예요. 아니 서로 상호주의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렇게 합니까? 예? 아니 근로자라 취업한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 건강보험 어제 방송에 들었지만 건강보험에서 4천억 이상이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중국인들한테. 왜 국민들한테 혈세를 내가지고 중국인들 도와줍니까? 예? 이게 무슨 나라예요? 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나라를. 중국에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실에 중국에 가가지고 혼밥을 갖다가 무슨 7끼를 먹었냐 9끼를 먹었냐 그때 했잖아요. 그때 기자들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 중국 공안한테 두둥겨 맞았는데도 그거 항의 한번 못했잖아요. 예? 기억하십니까? 중국과 그게 상호주의입니까? 아니면 중국한테 지금 현재 고개 숙이고 저자세를 하는 겁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중국을 돕니까? 중국을 도와봐야 국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무 도움 안 돼요. 지금 무비자를 해서 중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관광 수입을 많이 올린다. 그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 뒤늦게 나부터 이런 얘기를 잘했어요. 전면 재검토를 하가 아니라 전면 중지해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그 금은방 사건 나오잖아요. 그 범죄인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뭐 캄보디아에서 뭐예요 납치해가지고 뭐 장기를 적출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나오는데 이제 관광 금지국으로 뭐 검토한다 뭔다 나오는데요. 꼭 이게 소 잃고 오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아 소이 잃었는데 무슨 오양간을 고쳐? 예? 소를 찾아야지. 아 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요. 소 없는데 그 오양간 고치면 뭡니까? 그 뒷북 치는 거예요. 그게 뒷북 아시겠습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거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버스가 돌아옵니까?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지. 그 언제 온지. 자관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은요. 중국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 하는 대로 우리 하겠다. 이게 주권국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주권국입니까? 중국 눈치만 보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온전히 가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 종북 좌파들이 나서서 이 북한에 대해서 말이죠. 뭐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은 뭐 2개 국가로 뭐 해야 된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제를 무슨 저기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러는데요. 왜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그 대한민국 국토와 거기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2개 국가를 고치고 뭐합니까? 헌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헌법을 뜯어 고친다? 그러면 뜯어 고치려면 국민투표에서 될 것 같아요? 여하튼지 중국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는 당정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중지해야 됩니다. 딱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범죄인이라든가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중국 하는 대로 해요. 중국 어떡합니까?
중국한테 눈치 보기입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주권국의 대통령인지 주권국의 정치권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려했던 일들이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진다. 이를 방치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게 차별이 될 수는 없다. 그 무비자 입국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혜택을 주는 거지. 예? 그게 무슨 차별이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별이라고 봅니까? 국민이 먼저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게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 국민이 먼저다 하는 얘기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이 먼저입니까? 국민은 개나 돼지 취급받는 것 같아요. 아주 어떤 때 열불 나가지고 말이죠. 에? 아주 힘을 얻는다면 말이죠. 한바탕 해볼 수 있겠는데 말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주권국이에요? 이게 주권국이냐고. 나라의 국민들이 말이죠.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 밤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요즘에 중국이 들어와서 또 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 밤 12시에 1시고 2시고 마음대로 댕기던 나라예요. 근데 요즘엔 밤에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요즘에 많이 주변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의 그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왜 무부자로 합니까? 뭐 때문에? 대통령이면 대통령 혼자 생각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보고 중국을 갖다가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갖다 막 그냥 그 나라한테 입기에 맞게 하는 겁니까? 이 중국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강보험 중국인들 그 사람들의 그 건강보험 혜택 줘가지고 4천억이나 우리나라가 적자가 났다는 거 보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김은혜 그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친다.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요?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 간다니 허탈하다, 화가 난다, 정말 속 터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김은혜 원내 그 수석 부대표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게 상호주의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한국도 중국인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요. 이게 상호주의야.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 열어놔. 다 혜택 줘. 예? 옛날에 코로나를 걸렸을 때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중국인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한국이 밤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밤에 다니지 말아라. 요즘 중국인들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됐느냐? 그 중국인들은요, 원래 여러분들 잘 모르죠. 중국에 나 좀 다닐 때 보면요, 중국의 마피아가 말이죠. 마피아.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말이죠, 사람 납치하고 말이에요, 사람 장기를 적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친다. 이 민주당은 야당이 뭐 주장하면 정치적인 쇼다, 정치적으로 단다, 뭐 괴담이다, 뭐 이렇게 말을 그냥 무참히 그냥 짓밟아보고 그러고요. 이게 무슨 협치하는 정치하는 나라입니까?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 간다니 허탈하다. 지금 현재 우리 이 나라에 지금 현재 보면은요, 국가마다 제도와 사정이 달라서 100% 같은 대우는 불가능하다며 국가별 입장을 고려하고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국민이 저 나라에서 하는 데만큼 우리나라도 그 나라를 대주고,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저 이 불공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서로 주권국의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아시겠습니까? 상호주의. 중국이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에 제재를 가했다며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 우리나라를 때렸다. 이 대통령이 쎄쎄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재와 압박이다. 우리나라가 받는 게 제재와 압박이다 이거예요. 이 쎄쎄 외교, 뭐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한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고개 폴도 인사하면서 쎄쎄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중국한테는 그렇게 쎄쎄만 합니까? 중국이 뭐 큰 나라가 돼서 그렇습니까? 중국이 뭐 우리나라보다 크게 무슨 보태주는 거 있습니까? 중국이 뭘,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서요 농산물 수산물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고 국민들의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정부를 지적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문 정부에 있는 무비자 입국 당장 중단해라.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데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게 주권국의 할 일입니다.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이지, 자기들 패거리 위한 정부입니까? 그게 무슨 패거리 정부를 한 거는 북한이 아닙니까? 다 김정은 일당들만을 위한 정부 정치함입니까? 이북에 있는 국민들은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강냉이 가지고 죽도 먹고 말이죠.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말이죠. 한국에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이 연일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거 봅니까? 안 봅니까? 야당 의원들 탈북하는 그 국민들 봅니까? 안 봅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못 들어요? 귀가 없어? 좌우간 이 나라는, 이 정부가 빨리 교체가 되든지 아니면 이 정부가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국민들의 아주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저항을 받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애지중지 현지에 대한 김현지 씨에 대한 그 국회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김현지 성남시장 때부터 그림자같이 이재명의 뒤에 붙어서 일했던 사람.
대통령 선거 때도 했던 사람. 그런데 이 베일에 쌓이는 김현지에 대해서는 고향 집이 주소가 어딘지 뭐 어제 제가 좀 보니까 무슨 광주 뭐 서구 무슨 동이고 그다음에 뭐 조선대학을 나왔다 뭐 경신여고를 나왔다 뭐 그러는데요. 정확한 학적부가 없어요. 정확히 증거 나온 게 없어요. 왜 이렇게 감춥니까? 공무원이 됐으면 왜 감춥니까? 공무원이면 당당히 자기 신상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감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것도 보면 베일에 쌓인 실세의 실체, 실세 중에 실체, 의혹 증폭, 김현지 국감 출석, 여권의 딜레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현지 국감에 출석하라고 국민의힘 위원회 6개 있는 위원회가 몽창 나서서 국민의힘 이 국감에 그 위원회 출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그걸 막고 있습니다. 김현지, 애지중지 현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수 6개나 되는 위원회에서 모두 다 김현지를 출석시켜라. 근데 그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이게 결정이 못하고 아직까지 그냥 허공에 하는 말로만 요구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끝납니다. 요즘에 계속 터져나오는 게 김현지가 이화영 변호인을 교체하는데 거기 개입했다. 뭐 전화도 하고 뭐 개입하는 거 있다. 여러분들 이화영 그 변호사 있을 적에 그쪽에 여러분들 그 변호사 바꾼다, 변호사 못 민다, 이랬다 저랬다 그 이화영이 그랬잖아요. 이화영 부인이 법원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뭐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보호해야지. 그래서 어떨 거냐? 그래서 그 이화영이 부인이 난리 쳤잖아요 그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랬던 사건 때 그때 이 베일에 쌓인 김현지가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왜 그때로 하게끔 만들었냐? 변호사를 바꾸는데 노력했다. 그걸 누가 그럼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 설주한 변호사, 그때 이화영 변호사 할 적에 그쪽에 그거를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를 교체해서 그 김강민 변호사를 바꿨잖아요. 그쪽에 거기 개입한 것이 김현지였다. 이렇게 설주한 변호사가 그걸 오픈했어요. 까발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실세지만 정말 실세 아닙니까? 왜 김현지 이재명이 정부 출범할 적에 왜 총무비서관으로 있다가 임명했다가 총무비서관 그 예산이나 인사를 다 총괄할 수 있는 비서가 그 총무비서관이에요. 거기 김현지를 임명했다가 그다음에 제일 부속실장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제일 부속실장 아니에요. 근데 총무비서관이 있으면 국회에 반드시 나와서 국감 때 질문 답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국회에 안 내보내려고 바꿨다. 제일 부속실로. 그런데도 지금 현재 공무원이니까 그것도 1급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니까 나와라.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못 나온다. 못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국회가 정쟁을 떠나서 국민의 의혹을 더욱 증대시키는 김현지의 그 일은 정말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나올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김현지가 지금 현재 그동안의 헛일을 보게 되면은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최순실이가 뭘 그렇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걸 태블릿 PC를 갖다 조작을 해가면서 말인데 대법원에 가서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국정농단이고 뭡니까? 이것이 국정농단입니다. 예? 이것이 국정농단이에요. 근데
무엇이 두려워서 국감장에 못 나오게 합니까? 예? 왜 국감장에 안 나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의 여론의 화살에 들어갈 것이고 계속 증폭될 겁니다. 이제 별게 다 나올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다 보면 김현지의 모든 실정이 다 터져 나옵니다. 속 옷이 무슨 색깔 뭘 입었는지까지 나온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그래서 이 김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현통이다. 만사가 김현지로 다 통한다. 김현지면 다 통한다. 만사 현통이다라고 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만사 현통 애지중지 현지. 현지는 실체를 밝혀라. 실체를 오픈해라. 왜 오픈하지 않느냐. 성남시장부터 지금 대통령 때까지 그림자같이 옆에 붙어서 있는 사람, 뭐 별별 루머가 많이 떠옵니다만 확인된 게 아니라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뭐 이석기 있던 그 뭐 통진당에 거기 있던 뭐 있었다. 뭐 북한에 뭐 좌측으로 북한에 가깝다. 뭐 별 얘기가 다 이게 여론에 떠옵니다만 확인된 게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다 보면 이제 실체가 나타납니다. 실체가. 지금 이화영 변호사 그 지금 현재 설주환 변호사가 얘기한 거 김현지가 개입해서 자기가 그 변호사 때려치고 나오고 그때 그 다음에 김강민 변호사를 바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이화영이가 말한 것을 왜 그거를 막지 못했느냐?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이재명이 또 안다. 뭐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변호사 바꿔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김현지라는 사람은 사실상 나이는 50밖에 안 되는데요. 정말 묘한 사람입니다. 묘령의 여인이에요. 왜 이렇게 감싸는지 몰라요. 용산에서나 그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감싸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 예? 아니 깨끗해서 감추느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주 너무 더러워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감추려고 그러면 국민들 의혹은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더 관심이 가져요. 왜 그러나? 어떤 사이인가? 뭐 요즘에 뭐 여러분 저 SNS 같은 데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말이에요. 뭐 아들이 뭐 누굴 닮았다. 뭐 아들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더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밝혀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는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면 베일에 쌓인 실세의 실체, 의혹 증폭 김현지 국감 출석해라.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그러잖아요. 그냥 개석위원회부터 이렇게 하는데 여당에서는 막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당엔 질질 끌려갈 겁니다.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니까요. 아마 김현지가 지금 여론상으로는 아마 가장 높은 SNS에 이거 댓글이 오른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정부는 원래 이 좌파 정부들은요 자기들이 말해놓고도 그냥 불리하면 뒤집고 아니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이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난리치고 보니까
내가 존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 그게 무슨 얘기? 말 뒤집어 가지고 참 진짜 말만 그렇게 그 뒤집고 거짓고 거짓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덮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관세 문제가 해결 안 된 것도 기업들에게 큰 문제지만요. 정치권의 이 불안한 이런 문제, 이 김현재 이 문제 이런 문제도 국가가 사회가 뒤숭숭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밝힐 것은 투명하게 밝혀라. 아니 그렇게 밝히기 어려우면 아예 임명하지 말고 꼭꼭 숨겨놓지 그랬어요. 왜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하고 왜 제1부속실로 옮겨가고 왜 거기다 둡니까? 무섭습니까? 왜 거기다 둡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 건들 대통령 못 그런 위치입니까? 왜 그걸 임명을 해놓고 꼭꼭 숨깁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정치권이 국가고문이 이렇게 되면서 1급이라 되면서 그런 거 공개 안 하려고 그거 갖다 감추려고 나옵니까? 이거는 이 정부의 앞으로 크나큰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주말 이제 금요일 된데 오늘 지나면 이제 주말 들어와서 여러분들 주말을 보람 있게 다가오는 이 가을을 초가을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